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복지론 11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치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신가요? 교재를 보고 잘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치매입니다. 치매를 우리가 정의부터 잘 알아야 될 텐데, 치매하면은 영어로 알츠하이머가 아니라 디멘시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매를 알츠하이머로 알고 있는데, 알츠하이머는 뒷장에 나오면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알츠하이머는 치매의 하나의 종류일 뿐입니다. 치매는 영어로 디멘시아인데, 제가 왜 디멘시아를 강조하는가? 영어로 앞에 D자는 떨어져 나간다 라는 뜻이고요. men 이것은 멘탈 할 때 정신이라는 뜻이죠. 멘탈 할 때 쓰이는 man이고요. 뒤에 TIA, 시아는 질병이라고 하는 전미사. 그래서 이렇게 디멘시아, 질병이라는 뜻이죠. 정신이 떨어져 나간 질병이다 라는 이제 라틴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치매란 마음에서 일탈된 제정신이 아닌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환자가 치매 환자다 라고 말을 할 때는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치매라고 우리가 명명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1, 2, 3으로 나와 있는데요. 첫째가 정신박약이 아닌 사람이, 이 정신박약이 아닌 사람이라는 뜻은 정신박약은 선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매다라고 할 때는 선천적이 아니라 정신박약이 아닌 사람이 뇌가 충분히 성숙한 이후에 이 뜻은 선천적이 아니라 우리처럼 정상적으로 비장애인으로 잘 살다가 뇌가 충분히 성숙한 이후에 성인이 된 이후에 기질적 병면으로 기억력 장애를 비롯한 2가지 이상의 인지기능의 장애를 6개월 이상 가지고 있을 때 치매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후천적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기억력 장애를 비롯한 2가지 이상의 인지기능에서 장애를 보여야 됩니다. 왜 기억력 장애를 비롯한이라고 했는가? 치매 환자의 대부분이 기억력 장애로 시작을 하고 치매 환자의 모든 사람이 기억력 장애가 있기 때문에 기억력 장애 플러스 또 한 가지 이상의 인지기능에서 장애를 보이고 그런데 그게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치매라고 한다. 그러면 6개월 이상 지속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어떻게 알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짜 치매, 다른 말로 가성 치매라고 하는데요. 이 가성 치매가 디멘시아인 치매와 매우 증세가 유사합니다. 가성 치매는 노년기 때 나타나는 우울증이 깊어졌을 때 가성 치매, 가짜 치매라고 하는데 증세가 치매와 유사해서 우리는 저분이 진짜 치매인지 가짜 치매를 앓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항우울제 약을 투여했는데 증세가 호전되고 좋아졌어요. 그러면 치매가 아니라 가성치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진짜 치매는 꾸준히 약물 투여를 해도 꾸준히 나빠집니다. 그런데 그게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치매라고 우리는 정의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요약하면 우리가 저 환자가 치매 환자다라고 할 때는 첫째, 후천적이어야 되고 둘째, 기억력을 비롯한 인지기능 분야에서 2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어야 되고 그 장애가 6개월 이상 지속되었을 때 치매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인지기능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인지기능은 우리가 그 시설에서 노인 시설에서 저 어르신은 아직도 인지가 있어 아니면 인지가 거의 없어 인지 능력이 좋으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인지기능이라 함은 입력된 정보를 적재적소에서 꺼내 쓰는 능력을 인지기능이라고 합니다. 인지기능의 종류에는
기억력, 판단력, 주의 집중력, 언어력, 이해력, 실행 능력, 진압력, 사고력.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모든 인지 기능의 용어를 들어봤을 건데 진압력이라는 용어는 처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진압력은 뭘 보고 진압력이라고 하는가? 시간. 지금이 9시인데 아침 9시인지 저녁 9시인지, 장소, 여기가 무엇을 하는 장소인지, 그리고 사람 얼굴을 저 사람이 친구인지 이웃 주민인지 친인척인지, 예, 이런 거를 알아보는 것을 우리가 진압력이라고 하는데요. 치매 환자들은 이 진압력에서도 장애를 보여서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늘 다니던 장소를 집 안에서도 심지어 화장실을 못 찾아서 헤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뒤에 또 나오니까 설명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인지기능은 이러한 능력들을 인지기능이라고 하는데, 기억력을 비롯해서 그 밖에 남아있는 인지기능 중에 또 하나 이상이 장애를 보일 때 우리는 치매라고 한다. 그게 치매의 정의였습니다. 예, 그렇다면 치매의 실태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중에 얼마나 많은 노인이 치매 환자인가입니다. 2020년도 치매의 유병률은 65세 이상 노인의 10.39%로 나타났는데요. 이것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 중에 10명 중에 1명이 치매 환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뒤에 또 나오는데 치매는 나이가 고령으로 가면 갈수록 유병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85세 이상만 돼도 30%까지 치매 환자가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요. 65세부터 노인으로 보기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의 10.39%가 치매 환자이고요. 치매 환자 수가 그러다 보니 84만 명에 이른다고 우리가 통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 환자 수가 84만 명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84만 명의 치매 환자 중에 10%만이 노인시설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 나머지 90%는 가족과 함께 지낸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84만 명, 우리가 한 가족을 4인 가족이라고 본다면, 한 가정을 4인 가족이다. 그렇다면 84만 곱하기 4를 한다면 300만 명 이상의 가족들이 치매 환자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가 되었습니다. 이 고령화 진정과 함께 향후 치매 환자 수, 노인이 증가할 것이고, 노인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의 약 10%가 치매에 걸리니 치매 환자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치매가 사회적 문제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가 이제 대책 마련을 했는데요. 치매 국가 책임제를 선포하고 전국의 256개 보건소에 치매 안심센터라는 것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우리 대전에도 구마다 보건소가 있고요. 이게 이제 시보건소가 있고 구마다 보건소가 있으니 6개의 치매 안심센터가 대전에도 있는데, 치매 안심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은 치매를 예방하는 일,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교육을 하러 다니겠죠. 그리고 치매인지 아닌지 검진하는 일, 그리고 치매 환자를 모시고 있는 가족을 상담하는 일, 그리고 치매 환자를 등록 관리해서 체계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 연계 및 가족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치매는 정신과 질병이기 때문에 치매 때문에 돌아가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오래 삽니다. 치매 때문에 뭐 응급 환자로 발생될 일도 없을 뿐더러 다른 거는 다 건강한데 치매에 걸렸다 그러면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랜 시간을 치매 질병과 이제 다투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료비가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들겠죠. 그래서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60%에서 10%로 정부가 인하해주는 제도를 지금 도입을 하였습니다.
예, 그렇다면 치매는 왜 걸릴까요? 치매 원인 궁금하실 텐데 우선 아까 말씀드렸죠. 80세 이상의 고령층이 치매 환자 중에 가장 많은데 나이가 들면 들을수록 치매 환자도 같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성별에서도 차이가 좀 있는데요. 우선 여성 노인의 경우에는 알츠하이머라는 치매에 많이 걸리고 남성은 혈관성 치매에 많이 걸립니다. 이 치매의 원인 중에 여성이 훨씬 더 오래 살기 때문에 치매 환자 숫자로만 봐도 여성 환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알츠하이머에 걸리는 이유는 평균 수명이 길으니까 고령으로 가면 갈수록 치매에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치매를 유발하는 에스트로겐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치매 발병을 막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되다 보니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안 돼서 여성 노인에게 알츠하이머가 이제 많이 발병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남성의 경우에는 혈관성 치매 환자가 여성에 비해서 훨씬 많은데요. 이 혈관성 치매는 문자 그대로 우리 온몸은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혈관이 망가진 거죠. 어디 혈관이 주로 망가진 거냐? 뇌혈관이 망가져서 우리가 이제 뇌혈관이 터진 것을 뇌경색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나타난 이제 증세와 결과가 뇌졸중이거든요. 그런데 이 뇌혈관이 이렇게 망가지는데 기여한 것이 흡연과 음주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흡연과 음주는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고 그리고 쉽게 끊어지지 않고 중독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오래오래 이 흡연과 음주를 하다 보면 뇌혈관에 장애가 오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뇌에도 혈관이 다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술을 먹고 기분이 좋은 것 이제 알코올이 작동을 한 거죠. 담배를 피고 기분이 단시간 차분해지는 것 이것도 이제 뇌혈관이 작동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성들은 혈관성 치매, 뇌혈관이 여성에 비해서 흡연 음주자가 많다 보니 혈관이 이제 이 뇌혈관이 여성에 비해서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혈관성 치매 환자는 남성에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족력도 치매의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부모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나와 피가 조금이라도 섞인 사람이 알츠하이머로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직계 가족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2배에서 4배까지 높다라는 겁니다. 제 강의를 듣는 우리 학생들 중에 혹시라도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치매로 돌아가셨거나 치매를 앓다가 돌아가셨거나 지금 현재 치매에 걸리셨다. 그러면 우리 학생 역시 나중에 노인이 되었을 때 치매에 걸릴 확률이 2배에서 4배까지 높아진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혼, 독거노인,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도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치매 걸릴 확률이 높은데요. 여기에서 미혼이고 독거노인이고 고립이 됐다. 이것은 이제 우선 가족이 같이 동거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노인이 치매에 걸렸는데도 치매에 걸리고 나서 변화가 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아무도 옆에서 알아차지 못하기 때문에 치매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되기 쉬운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자극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치매에 걸리더라. 그리고 또 사회활동을 하지 않거나 여가를 즐기지 않는 노인도 알츠하이머의 위험도가 높다 그랬습니다. 이거 역시 이제 누군가와 서로 교류하면서 어울리지를 않는 거죠. 고립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치매의 주된 원인인 질병이 있는데요. 고혈압입니다. 혈압이 높아서 뇌에 연결된 혈관이 터졌을 경우 뇌경색이라고 한다 얘기했는데 고혈압,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우울증 이런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치매의 위험에 2배 이상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매의 원인을 보면 고령으로 갈수록 그 다음에 오래 살을수록 그리고 술 담배를 오래 했을수록 그 다음에 직계가족 중에 이게 유전성이 있다라는 거죠. 직계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을수록 그 다음에 고립되어 있을수록 외부 활동을 하지 않을수록 그 다음에 혈압이 높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우울증 환자일수록 치매에 많이 걸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매 유형인데요. 우리가 이제 치매 유형이 사실은 50여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걸려있는 치매 유형을 그 순서대로 소개를 해드리면 첫째가 알츠하이머병 치매입니다. 이 알츠하이머 치매는 정상적 뇌세포의 기능이 특정 원인이 없이,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는 원인을 아직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특정 원인 없이 퇴화되어 망상적 사고와 기억력 장애로 나타나는데, 이 알츠하이머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의 뇌를 분해를 했습니다. 뇌사진을 찍었더니 우리 뇌는 이 머리카락 속에 우리 뇌가 숨어져 있는데요. 우리의 뇌는 호두, 여러분들 호두 아시죠? 호두 알맹이처럼 안에가 우글쭈글하면서 뇌세포랑 매우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치매 환자의 뇌를 봤더니 이 주름진 뇌 사이사이에 하얀색 막이 끼어 있다라는 것을 의사들이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하얀색 막을 칼로 도려내서 분해를 했더니 그게 바로 독성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것을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치매 환자들의 뇌는 많이 수축이 되어 있고 수축된 주름 사이사이에 베타 아밀로이드가 끼어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베타 아밀로이드가 왜 끼게 되었는가? 이게 음식하고도 관계가 있을까? 해가지고 식품영양을 전공하신 교수님들이 치매를 예방하는, 쉽게 얘기해서 베타 아밀로이드가 만들어지지 않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 식품이 무엇이 있을까? 또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검증된 거죠. 이미 바나나, 녹차, 카레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뉴스가 9시 뉴스에 발표가 된 다음에 그 다음날 대한민국에 있는 바나나가 다 팔렸다는 이런 우스운 소식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뇌 속에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독성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알츠하이머로 이제 그 병으로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왜 만들어졌는지는 아무도 아직까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원인을 모르니 치료도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츠하이머 환자들에게 아리세트라고 하는 약물을 투여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약이라서 제가 이렇게 손가락 표시하고 아리세트라고 써놨는데요. 한국 파이자에서 나오는 약입니다. 그러면 원인도 모르고 치료도 안 된다면서 아리세트 하루에 하나를 먹게 되는데 이 약을 왜 먹어야 될까요? 왜냐하면 아리세트라는 약을 투여를 하는 이유는 치매가 진행이 되는데 진행되는 속도를 천천히 진행되게 도와주고, 그리고 또 치매 환자들이 발작을 일으키는데 그 발작을 일으키는 정도를 약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원인도 모르고 치료도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세트라고 하는 약물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알츠하이머병의 또 특징은 인지 기능의 장애가 서서히 일어나고 점진적이라는 거예요. 이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도 초기에는, 치매 초기에는 알아채는 일이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알츠하이머 치매다라고 명명이 된 이유는 독일에 있는 신경과 의사인데요. 알츠하이머라는 의사가 발견을 했습니다. 1905년인가요? 하여튼 오래전에 발견을 해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알츠하이머 치매다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요. 전체 치매 환자의
50%가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아까도 앞서 설명했지만 전체 치매 환자의 50%가 대부분의 여성 노인입니다. 여성 노인들이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가 많이 걸리고요. 85세 이상의 30%, 남성보다 여성이 2배 정도 더 많이 발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병의 위험인자 대부분이 조절이 어려워서 효과적인 예방 방법이 없습니다. 발병인자의 위험인자 대부분 뭘까요? 나이가 많다라는 점, 여성이라는 점, 여성 호르몬 분비가 안 돼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점이고 오래 살아서라는 점이죠. 이렇게 그런 것들은 우리 의지대로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예방법이 없습니다. 다음 치매 종류 두 번째는 혈관성 치매입니다. 이 혈관성 치매는 원인이 동맥경화성 고혈압입니다. 그리고 심장질환, 당뇨, 흡연 및 고지혈증. 고지혈증 여러분들 다 아시죠? 피 속의 지방 성분이 매우 높아서 맑은 피가 온몸을 다니는 게 아니라 끈적거리는 지방 성분이 많은 끈적거리는 피가 온몸을 다닐 때 우리는 고지혈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징으로는 증세가 급격히 일어나서 뇌졸중 환자의 30%가 치매로 발전한다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 증세가 급격히 일어난다는 것은 쓰러지죠. 중풍입니다. 뇌졸중, 뇌경색이 일어나면서 쓰러져요. 그래서 갑자기 나타나고 뇌졸중 환자가 치매로 발전을 하고, 그런데 이 주된 원인을 치료하면 주된 원인이 대부분이 고혈압이죠.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 이런 것들입니다. 이 주된 원인을 치료하면 증세가 또 좋아집니다. 앞서 설명한 알츠하이머는 원인도 모르고 치료도 안 되는데 이 혈관성 치매는 주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 주된 원인을 치료하면 증세가 호전된다 해서 우리는 혈관성 치매를 가역성 치매라고 하고요. 알츠하이머 치매를 비가역성 치매라고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 혈관성 치매는 예방이 가능하고 조기 발견하면 치료도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이 예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고혈압을 예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혈압은 또 비만하고 관계가 매우 깊습니다. 당뇨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선 체중을 줄이는 것이 이제 혈관성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증상 출현과 진행이 계단식으로 악화되는 특징이 있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냐? 증세가 처음에 갑자기 쓰러집니다. 그래서 쓰러진 사람을 치료를 해서 이제 재활을 통해서 이제 걸음도 걷게 하고 완치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계속 이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나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낫는 병들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치료를 하더라도 갑자기 또 나빠져서 또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계단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계단이 조금씩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좋았던 기능이 한번 쓰러지면서 조금 나빠지고 또 재활을 통해서 유지되다가 또 기능이 나빠지고, 그래서 계단식으로 악화되는 특징이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러나 이 혈관성 치매는 인격이나 판단력이 알츠하이머에 비해서 치매 말기까지 유지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간호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보다는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이 혈관성 치매는 여성 노인에 비해서 남성 노인이 1.5배에서 2.5배 정도 발병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킨슨병에 의해서 또 치매가 발병이 되는데요. 파킨슨병은 우리가 이제 손을 많이 떨죠. 손도 떨고 이제 걸음걸이도 일자로 똑바로 걷지 못하는 병인데, 파킨슨 환자의 20에서 60%가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전반적인 인지 기능이 둔화됩니다. 그리고 알코올성 치매도 있는데요. 알코올 중독 환자가 치매로 발전하는데, 여러분들 알코올 중독 환자 보면은 코끝이 빨간 거 보신 적 있나요? 주독이라고 하죠. 주독이다. 이거는 이제 모세혈관이 확장이 돼가지고 없어지지 않는 거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필름이 끊어질 때까지 술을 계속 먹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뇌세포가 많이 망가지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이 되고 알코올 중독 환자가 이제 치매로까지 발전이 되는데,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치매 환자의 특징은 무감동하거나 불안증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뇌손상에 의한 치매도 이제 뇌손상을 많이 받았을 때 치매로 또 연결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뇌손상을 받을까요? 지속적인 뇌의 충격이나 손상을 입을 경우에 나타난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뇌에 충격을 받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권투 선수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무하마드 알리, 우리나라에는 홍수환 선수가 이제 유명한 권투 선수인데, 제가 홍수환 선수는 모르겠는데 무하마드 알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한 권투 선수였는데요. 이제 글러브 낀 손으로 이 머리를 공격을 많이 받죠. 그러다 보니까 뇌가 충격받은 적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권투 선수들이 치매로 생을 마감하더라. 그러면 우리는 권투 선수가 아닌데 무슨 뇌손상에 의해서 치매를 입나요? 우리 보통의 사람은 교통사고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사고가 나는데 뇌를 크게 다쳤습니다. 이때 이제 뇌 손상이 어느 부위에 나타났느냐에 따라서 인지 기능의 손상 정도와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뇌가 망가져서 뇌가 손상을 입어서 그걸 뇌 손상으로 인한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실어증, 집중력 장애, 불안, 우울, 공격 행동, 인격 변화가 이제 나타나는 게 특징이다 그랬습니다. 실어증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실어증, 말을 하지 않고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아예 입을 그냥 닫고 사는 이런 증세를 말하는 거고요. 집중력에도 장애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 치매 유형을 알츠하이머, 혈관성, 파킨슨 병에 의한 치매, 알코올 중독에 의한 치매, 뇌손상에 의한 치매, 이렇게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매의 증상인데요. 치매는 발병 후 사망할 때까지 2년에서 20년까지 치매를 앓다가 돌아가시는데 개인차가 매우 심합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냐, 혈관성 치매냐, 알코올 중독에 의한 치매냐, 그리고 뇌가 어느 부위에 손상이 주로 됐느냐에 따라서 다 예후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경과와 예후는 발병 시기, 성별, 교육 정도, 발병 시 임상 양상, 다른 정신과적 증상이 있었느냐, 여기에서 대표적인 다른 정신과적 증상은 이제 우울증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신경계 증상의 유무, 신경계 증상, 아까 설명한 파킨슨병, 이런 것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인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여성 치매 환자가 남성 치매 환자보다 오래 사는데요. 그 이유는 우선 여성의 기대 수명이,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길고, 그리고 기능 장애가 쉽게 노출된다 그랬어요. 여성의 경우에는 치매에 걸린 게 금방 눈에 띈다라는 거죠. 왜냐? 살림을 하기 때문에 늘 하던 일을 할머니가 잘 못해요.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우리가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치매 환자라고 판명을 받는 거죠.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가 혈관성 치매 환자보다 좀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혈관성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혈관이 망가지는 이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고혈압, 동맥경화 이런 원인 질환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제 그 질병이 나빠져서 사망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일찍 치매가 발병한 경우 인지 기능의 악화가 더 빨리 진행된다 그랬습니다. 일찍 발병한 치매 환자는요, 알츠하이머를 말하는 겁니다. 일찍 발병한 경우, 왜냐하면 알츠하이머는 유전성이 매우 강해서 40대부터 치매 환자가 등장을 우리나라 치매 환자,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가 40대 초등학교 교사가 이제 알려진 적이 있고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 그 영화를 보고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데, 제가 학생들 질문을 듣고 실제로 정신과 의사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내 머릿속에 지우개는
그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일이고요. 이제 치매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만든 영화이지 않을까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혈관성 치매보다는 알츠하이머 치매가 가족력 때문에 발병을 이른 나이에 한다라는 것은 틀림이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네, 알츠하이머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저분이 알츠하이머 치매로 발전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빨간불이 켜진 행동들을 이제 여기에 9가지를 써봤습니다. 첫째가 기억력이 아주 안 좋아서 기억상실, 익숙한 행동을 수행하기가 어렵고 언어 문제가 있고 시간과 장소에 대한 감각이 떨어졌고 판단력이 떨어졌거나 거의 퇴화되었고 추상적 사고의 어려움, 물건을 엉뚱한 곳에 두고 찾지 못하거나 감정 변화가 심해서 울었다가 웃었다가 확 화냈다가 또 웃었다가 그 다음에 자주성을 상실. 이거는 이제 미국 알츠하이머 협회에서 이런 9가지 증세를 나타내는 노인들이 치매가 발병한 게 아닐까라고 의심을 해봐라 이런 차원에서 만든 사인들입니다. 네, 읽으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